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 약 18만 명. 2004년도 이후 21년 만에 최대치. 이른바 N수 열풍의 시대.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1학년 재학 중인 김소은이 삼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재학 중인 24학번 이원석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자퇴를 하고 대안학교에서 유학 준비를 하다가 대안학교도 자퇴를 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역때 본 수능에서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모의고사 때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돼서 그냥 바로 재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원래 수시라서 최저만 맞추면 됐었는데 최저 공부를 참 좀 소홀히 했어가지고 반수를 이제 독학을 하고 실패를 하게 돼서 재수 학원으로 넘어가서 3수 끝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워낙 메가스터디나 대성 이런 곳에서 나오는 콘텐츠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콘텐츠가 워낙 과목별로 다양하게 많고 그러니까 커리큘럼별로 다 이렇게 잘 짜여진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고품질의 콘텐츠, 잘 짜여진 커리큘럼. 대입에 있어 재수학원이 주는 이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수학원에 대한 접근 기회는 그렇게 평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180에서 190만 원? 한 2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고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독학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좀 워낙 그런 학원비가 비싸니까 그냥 쉽게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어요, 다들. 조사 결과 인기 학원 7개 수강료는 한 달 평균 200만 원 남짓. 이는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60%가 넘는 수치인데 심지어 급식비, 모의고사 등의 콘텐츠비는 별도입니다. 콘텐츠비가 한 달에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재비만 해서 한 달에 한 최대 50만 원. 급식비를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월마다 한 2, 30만 원 정도 냈어야 됐고 그 국어 콘텐츠 비용이 사실 이거를 다 풀 수 없는 양을 좀 판매용으로 많이 학원에서 강제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닌 학원은 콘텐츠비를 무조건 내야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재수학원은 서울 강남 지역에만 몰려 있어 지방 학생들의 경우 학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강남 모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학사 가격표. 매월 최대 160만 원까지 하는 학사 비용을 고려했을 때 기존 수강료와 부대 비용까지 합하면 매월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드는 거죠. 자식이 재수하면 징역 1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수학원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재수학원 비용. 그럼에도 재수학원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자퇴생 합격 수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퇴를 한 친구들이 한 2-3명?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 친구도 자퇴를 하고 수능을 여러 번 봤었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반수할 때만 해도 덜했는데 삼수할 때는 실제로 자퇴를 하고 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늘어난 거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교 자퇴 비율과 4년제 대학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수 모두 4년새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자퇴생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3구에서 유독 자퇴율 증가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고교 유형별로 보더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자퇴율이 높았습니다. 정말 의대가 확실한 목표였다면 고1 때 자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시랑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학생들보다 확실히 시간적으로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비대면으로 가장 많이 했던 고1 때 혼자 공부하는 자습 시간이 늘어서 성적이 가장 높았어가지고 공교육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 하다가
수시에서 가망이 없으면 이제 정시로 다 몰아보겠다고 자퇴를 하는 경우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뜻이 명확하다면 고등교육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가능해야 합니다. 또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대입을 위해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퇴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당연해진 재수, 그 중심의 재수학원은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부는 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습비 조정 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를 지키는 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콘텐츠비 명목으로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이죠. 자퇴와 관련된 제도는 어떨까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시행하여 부모 동의와 담임 선생님 면담 이외에 학생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속에서 일정 기간 자퇴를 숙려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가 자퇴 의사를 선생님께 밝혔을 때 이제 부모 동의서를 먼저 받아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부모 동의서를 받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자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승인까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숙려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국내 1위의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 그곳에서도 자퇴 숙려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퇴가 필요한 학생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자퇴를 방지할 실질적 대책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중요한 학업적 도전을 위한 결정적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등학교는 더 이상 대입만을 위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사회로 나가는 문턱인 만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할 공간입니다. 대입 결과만 쫓는 재수학원이 그 대안이나 도피처가 될 순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어떤 차별도 불합리한 대우도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꿈꿉니다.